현재랑 가서 밑에 보내는데 하나 둘 네. 좀 올라가서 밑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습관 개발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PPT 첫 제목이 성전 재건축 프로젝트 100세 시대 건강법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성전 재건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제 앞서 우리 김혜선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금식 기도의 또 본질과 또 금식과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금식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혼 몸을 회복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성전 재건축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이 짧은 시간 사실은 2박 3일 프로그램에 오셔야 또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들인데 또 이렇게 오늘은 좀 오전에 본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목사님께서 많은 시간을 허락하셔서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도 목사님께서 오후에 시간 널널하니까 강의 많이 하고 가도 된다 얘기는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저희 좋은 습관 개발원에 또 안 오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맛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성전 재건축 프로젝트 100세 시대 건강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는 좋은 습관 개발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이런 건강을 지키는 영혼 몸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여러 정보를 통해서 이게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있어야 될까요? 성전이니까. 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미션이 있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미션 뭐죠? 전도, 복음 전파. 그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일,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미션,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건강하고 싶어 해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싶어 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엄청 끔찍히 여기며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건강이라는 이 한 어떤 분야를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뭐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건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이렇게 또 배우고 알아야 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니 또 2박 3일 저희 이제 좋은 습관 개발원 오시면 2박 3일 동안 건강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겠지만 그 2박 3일 동안 주어진 그 시간만 가지고도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또 부족함이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2박 3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 몸을 흠없게 영혼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또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라든가 환경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그런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왜?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예,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예, 가장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식생활인데 우리가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왜 먹어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왜 먹죠? 그러면 뭐 살기 위해 먹어요. 또 요즘 사람들은 뭐 먹기 위해 살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는 당연히 먹어야 예, 그 먹는다는 개념은 그 먹음을 그 음식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앞에 PPT 보시는 것처럼 영양소를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는 개념은 엄연히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죠?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나는 먹기 위해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어느 유명한 식당 가서 어디 유명한 맛집에 가서 막 비싼 음식을 나 오늘 막 배 터지게 먹었는데 막 사진을 찍어 가면서 막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막 자랑 삼아 예 진짜 나는 한 달 30일 열심히 직장 생활을 열심히 일해서 받은 봉급 갖고 나는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세상에 진짜 그 맛있다는 음식들 내가 진짜 다 먹어보고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예 먹기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물론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지만 엄연히 말하면 먹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먹는 건데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챙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죠? 예,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또 이렇게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지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 거냐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들의 식생활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필수 조건이고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식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만 해도 벌써 5,100만 명이 넘었고 근데 그 중에 질병 환자 수가 거의 3천만 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 인구수가 5천만이 넘었는데 그 중에 3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질병에 걸려 있고 환자 3명 중에 1명꼴로 암 환자거든요. 예, 지금 뭐 통계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5천만 인구 중에 3천만 명이 질병 환자고 그 중에 환자 3명 중에 1명꼴로 암 환자라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족, 측근, 지인, 우리 교회 안에 가정마다 솔직히 말해서 암 환자 한두 명씩은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암이 많으냐, 왜 이렇게 주변에 암 환자들이 많으냐,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식생활이거든요. 예, 그래서 식생활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암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5천만 인구 중에 3천만 명의 인구가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컴퓨터 기술이 발달이 되고 천문학 기술이 발달이 돼서 막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고 있는 이런 문명 시대에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5천만 명 중에 질병 환자 수가 3천만 명이 육박한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모순이죠. 근데 그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우리들의 식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 터지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필수 영양소를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성인이 돼서까지도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는 계속
배우고 듣고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또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야. 난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나 잘 알아. 모르는 거 없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뭔가 소홀해하고 또 멀리하고 등한시하며 그냥 삼시세끼 차려주면 그냥 먹는가 보다. 이거 먹어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소홀해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앞에서 이제 우리가 금식과 금식 기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우리 목사님도 지금 40일째 지금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금식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뭐 한 끼, 두 끼, 반나절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금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죠? 교회 다니면서 금식 기도 한 번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고 꼭 금식 기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살면서 하루 이틀 뭐 한 끼 두 끼 안 굶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작정 기도 들어가면 그리고 영혼 몸의 어떤 특별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한 40일 금식해야 되나? 우리 사모님처럼 지금 2주째 하시는데 지금 3주 결단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처럼 나도 한 3주 금식해야 되나? 뭐 누구는 뭐 며칠 금식했다는데 진짜 그게 가능한 거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진짜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끝도 없이 성경 안에서도 150회 이상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 네. 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식생활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시겠지만 또 필수 영양소를 잘 배우면 이래서 금식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수 영양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진 몸인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조건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필수 영양소인데 우리 몸은 즉 우리 60조 개의 세포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아까 원장의 강의 중에서 잠깐 나왔는데 70%의 물과 30%의 영양이 필요해요. 우리 몸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가 즉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뭐냐면 바로 70%의 물과 30%의 영양이 필요해요. 그 70%의 물과 30%의 영양을 어떤 것들로 어떻게 채워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70%의 물과 30%의 영양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필수 영양소. 우리 인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저장 영양소와 그다음 비타민, 무기질 같은 배출 영양소와 그다음 마지막 물까지. 여러 영양소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인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저 6가지 필수 영양소 즉 6가지 6대 영양소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저장 영양소가 있어요. 자, 세상은 필수 영양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이 필수 영양소가 중요하니까 이 필수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내 몸 안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어떤 음식에는 어떤 영양소 여기에는 좋은 영양소 여기는 뭐 단백질 뭐 비타민 무기질 좋은 영양소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아침 점심 저녁 끼니 거르지 말고 먹어라 그것도 모자라면 간식도 먹어야 된다 그것도 모자라면 야식도 먹어야 된다 그것도 모자라면 영양제도 먹어라 그것도 모자라면 뭐 건강기능식품 먹어야 된다 보양식 먹어야 된다 왜? 필수 영양소 중요하니까. 근데 필수 영양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먹으란 얘기만 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좋으니까 먹고 저것도 좋으니까 먹어라 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과잉병이 생긴 거예요. 요즘 말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혈압, 당뇨부터 암까지 다 과잉병에서 생기는 거예요. 과잉 섭취에서 오는 질병들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 요즘 여러분 이게 TV 광고 보시면 광고가 아니라 이게 TV 채널 무슨 채널 그렇게 많은지 볼 것도 없는데 근데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이 많아요. 물건 파는. 근데 그 홈쇼핑 중에서도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왜? 사람들은 건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좋다 저런 것도 좋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뭐 많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새싹보리죠. 새싹보리. 그죠? 예, 새싹보리 이렇게 홈쇼핑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죠. 예, 아무리 좋은 뭐 식물성이기 때문에 뭐 항산화 작용이 좋아요. 뭐 녹차보다도 무슨 성분이 많이 들어서 뭐 사포닌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홍보하면서 그냥 안 먹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막 현혹을 해갖고 막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새싹보리도 하루 동안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섭취 허용 범위라는 게 있어요. 섭취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TV에서는 좋으니까 뭐 밥할 때도 넣어서 먹고 물에도 타 먹고 주스에도 타 먹고 샐러드에 뿌려 먹고 뭐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막 가르쳐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새싹보리라 하더라도 그 새싹보리를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할 수 있는 섭취 권장량, 허용량이 얼만큼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새싹보리 이게 그냥 풀이잖아요. 풀. 그죠? 예.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있는 이 새싹보리 하루 섭취할 수 있는 그 허용 범위가 한 줌이에요. 한 줌. 예, 그냥 풀이잖아요. 새싹 한 줌. 요만큼이에요. 그걸 가공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이런 회사들에서 어떻게 분말로 가공을 해서 그러면 그 분말로 가공된 새싹보리를 하루 동안 섭취할 수 있는 그 허용 범위가 얼만큼이냐면 한 스푼이에요. 근데 이 새싹보리가 갖고 있는 영양은 새싹보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에 또 있죠. 근데 새싹보리로도 취하고 또 다른 음식으로 같은 영양소를 또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게 과잉병이에요. 과잉 섭취로 인한 과잉병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좋다고 하면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야식도 먹고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바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 과잉 섭취병.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요? 그죠?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불과 6.25 사변 터진 것만 해도 지금 올해 70주년 됐잖아요. 그죠? 그 6.25 난리통에 또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일어서 보겠다고 뭐 새마을 운동 시작하면서 또 집도 짓고 뭐 길도 내고 뭐 공장도 생기고 뭐 자동차도 돌아가면서 이제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되는 세상까지 사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허구한 날 굶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허구한 날 굶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고 살다 보니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습관이 돼서 한 끼라도 굶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쵸?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는 절대 한 끼, 두 끼 굶는다고 해서 절대 잘못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도 필수 영양소를 배우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저장 영양소가 있는데 저는 필수 영양소를 세상 사람들처럼 필수 영양 중요하니까 이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무슨 음식 먹어야 돼 이런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필수 영양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 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예.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도 먹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필수 영양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필수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즉 필수 영양소의 기능과 역할, 필수 영양소의 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필수 영양소 각각의 필수 영양소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우리가 배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6가지 6대 영양소 중 단백질, 지방은 무슨 영양소라고 그래요? 저장 영양소라고 그래요. 저장 영양소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음식을 통해서 먹으면 일단 내 몸속에 저장시켜 놓을 거예요. 저장시켜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저장 영양소인데 이 저장 영양소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저장 영양소는 알고 있는데 이 저장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이 뭐냐 이거죠. 뭐예요?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연료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예요. 자, 배우신 분들은 이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좋은 습관 개발을 다녀가신 분들은 아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 에너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요. 이제 슬슬 이제 오후가 되니까 슬슬 이제 뭐 아까 점심도 좀 맛있게 드셨겠다. 이제 슬슬 이제 피곤함이 밀려와요. 앉아서 이렇게 눈꺼풀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앉아는 척 하려고 막 이렇게 힘주고 계시는데 힘드시면 일어나세요. 예, 앉아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표정 짓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예, 괜찮아요. 예,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강의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름이나 가스, 전기 같은 연료가 필요해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연료가 필요해요.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도 살아가요. 살아가야 돼요. 60조 개의 세포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저처럼 지금 말도 해야 되고요. 손짓, 발짓도 해야 되고요.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냄새도 맡아야 되고, 먹으면 소화시키고, 똥도 싸야 되고,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담당하는 영양소가 뭐라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저장 영양소예요. 에너지예요. 그냥 소비시켜야 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영양소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즉 자동차로 따지면 기름이나 가스, 전기 같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연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연료, 땔감의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뭐라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음식을 통해서 넣어주면 일단 어떻게 나요? 저장시켜놨다가 몸 구석구석에다가 저장시켜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언제? 에너지원이 부족할 때. 지금처럼 뭐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처럼 이렇게 금식을 하신다든지 하루 24시간 중에도 뭐 요즘 현대인들은 조금씩 자주 여러 왼쪽을 먹고 있지만 원래 음식이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그 외 시간엔 음식 섭취를 안 하잖아요. 지금 이런 시간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장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먹어서 저장시켜놨다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필요한 이유는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먹는 거다. 근데 얘네들은 일단 저장시켜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저장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저장 영양소가 얼만큼 저장돼 있는지를 알면, 그죠? 얼만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저장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저장 영양소라고 했어요. 일단 먹으면 저장부터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저장된 영양소가 얼만큼의 에너지원을 만드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포도당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포도당 섭취를 위해서 우리가 뭘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포도당은 우리 몸의 1대 에너지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1대 에너지원. 그죠? 그 포도당 섭취를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는데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자체로 저장이 안 돼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포도당화 시켜서 몸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저장된 포도당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즉 우리가 칼로리라고 얘기하죠. 예, 포도당 1g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몇 칼로리라고 써 있어요? 4칼로리예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1g이 만들어내는 칼로리도 4칼로리예요. 자, 그 다음에 저장 영양소에는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 1g이 만들어내는 칼로리는 무려 9칼로리나 돼요. 자, 요걸 가지고 제가 그러면 포도당 1g이 4칼로리, 단백질 1g이 4칼로리, 지방 1g이 9칼로리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요거 가지고 제가 재밌는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체중 60kg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성인 여자 기준으로, 예, 성인 한 40대, 50대 정도, 키가 한 160 정도, 그런 분이 체중이 한 60kg 정도 나간다라고 이제 가정하에. 여러분, 40, 50대 키가 160에 체중 60kg이라면 그냥 지극히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올해 50인데 그냥 제 또래, 제 주변에 흔한 우리 아줌마들, 줌마들, 그죠? 이모, 고모, 예, 줌마들, 비슷한 또래, 그냥 흔한 주변에 있는 흔한 40, 50대 체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딱히 뭐 빼짝 말라서 뭐 이런 체형도 아니고, 딱히 뭐 비만에 뭐 과체중에 고도비만 이런, 예, 그런 체형도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체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 분 몸에 체지방 30%라고 써 있는데 저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저장 영양소가 있는데, 특히 이 지방은 체지방, 복부지방, 내장지방으로 또 나눠져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존스칸 개발원 오셔서도 하지만, 보통 병원이나 뭘 하다못해 그냥 동네 헬스클럽만 가도 이렇게 체성분 검사 많이 해주시죠. 뭐 일명 인바디 검사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게 뭐 검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체성분. 뭐예요? 우리 몸의 체성분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70%에 불과 30%의 영양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 70%에 불과 30%의 영양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거 검사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 검사하면 체중도 나오고 체지방량도 나오고 복부지방, 내장지방 다 나와요. 체지방, 복부지방, 내장지방, 즉 지방은 저장 영양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허용 범위라는 게 내 몸속에 품고 있을, 그죠? 그 저장 영양소의 그 허용 범위? 기준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치에서 모자라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넘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체지방, 복부지방, 내장지방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허용 범위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 비만이다 아니다 이런 기준 척도로 삼는 게 BMI 수치라고 해서 체지방량을 가지고 그 사람이 비만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저장 영양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허용 기준치가 자기 체중의 25%에서 30% 정도의 체지방량은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러면 60kg이라는 체중에 체지방의 허용 범위가 25%에서 30%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30%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60kg 중에 체지방 30%면 얼마예요? 63? 18kg이에요. 60kg 중에 18kg이 체지방의 무게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것만 갖고 계산을 해볼게요. 예? 40, 50대 키 160, 체중 60kg, 지극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 몸속에 체지방량 허용 범위가 25 내지 30%다.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60kg에서 30%면 18kg. 요 18kg이라는 체지방량 가지고 제가 재미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맨 밑에 줄 보시면 18,000g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18kg을 g으로 바꾸면, g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공 3개만 붙이면 되니까 18,000g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9칼로리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맨 위에 지방 1g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9칼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 30%, 체중의 30%인 체지방량 곱하기 지방 1g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9칼로리이기 때문에 18,000 곱하기 9칼로리를 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나누기가 있죠. 1800칼로리 나누기 해준다고 돼 있어요. 저 1800칼로리가 뭐냐면 세 번째 줄에 기초대사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 이제 체성분 검사를 하시면
어디 가서든 체성분 검사를 하시면 기초 대사량이 나와요. 그죠? 본인의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이 뭐예요? 기초 대사량이 뭐죠, 여러분? 기초 대사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기초 대사량이 뭐냐고요.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하루 24시간 동안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즉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물론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뭐 건강 상태에 따라 기초 대사량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인 기준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 대사량 권장량이라는 게 있는데 성인 기준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지만 1500에서 1800칼로리, 남자 성인 기준으로 2000에서 2200칼로리 정도를 소비하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움직여야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내가 숨 쉬고 이렇게 말하고 하다못해 먹고 소화시키고 똥 싸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양인데 그게 이제 권장량이 여자 성인 기준 1500에서 1800, 남자 성인 기준 2000에서 2200인데 말하자면 하루 동안 그만큼의 에너지는 좀 소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병원 가시고 뭐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한두 번씩은 다 검사해 보셨겠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어요. 기초 대사량이 보통 성인 여자 권장량이 1500에서 1800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여자분들 1000에서 1100, 많아야 1200 정도. 지금 막 빨빨거리고 막 한참 학교 다니고 막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막 직장 다니고 그나마 좀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20, 30대. 그죠? 활동량이 왕성한 20, 30대들도 사실은 1300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검사 결과를 보면. 예. 그리고 남자분들은 권장량이 2000에서 2200인데 남자분들도 지금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체성 검사 받으시면 거의 여자분들처럼 뭐 1500, 1600, 17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활동량이 왕성한 20, 30대 청년들이나 좀 돼야 한 1800, 1900, 2000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이 뭐가 떨어져 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조차 뭐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공부하고 컴퓨터 막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니까 옛날에 없었던 질병이 생겼어요. 무슨 질병? 손가락 증후군, 팔목 증후군. 너무 많이 쓰니까. 그죠? 옛날에는 없었던 병이에요. 왜? 근데 지금 현대 생활이 그렇잖아요. 내 앉아서 운전도 앉아서 자가 운전하고 뭐 걷지도 않고 버스 대중교통 수단도 잘 이용을 안 하고 멀어진 그냥 자가용 택시 타고 다니고 우리 사모님들 가까이 요 앞에 동네 슈퍼 가는데도 자가 끌고 가셔야 되고 그죠? 걷는 거조차를 안 해요. 일상생활 자체가 그냥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패턴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요즘 현대인들이 움직임이 부족하고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다. 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는 진짜 이렇게 건강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시면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세요. 자, 근데 이제 저는 권장량을 갖고 계산을 할 거예요. 예. 여자 성인은 1500에서 1800. 요즘 현대인이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고 운동량 부족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요즘 현대인들이 저렇게 권장량 한 1800 칼로리 정도를 소비할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아마추어 운동선수 정도는 돼야 돼요. 예. 일주일 내내 뭔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뭐 학교 동호회라든지 직장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라든지 이런 데서 뭐 시장배 뭐 구청장배 뭐 이렇게 하고 예,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마라톤 대회를 할 거니까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이렇게 홍보하면서 예, 뭐 여기 참가하시면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여기서 또 1등하면 무슨 뭐 상금이나 뭐 엄청난 상품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일주일 내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일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제 조만간 뭐 그런 대회가 있으니까 내가 요
대회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상품 뭐 냉장고, 뭐 몇 인치 TV, 뭐 자가용 뭐 이런 거 상품으로 주니까 경품으로 주니까 그런 거라도 내가 기왕이면 열심히 연습해갖고 내가 그런 데에 나가서 상품 하나 받아오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막 열심히 뭐 달리기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막 열심히 이렇게 좀 열심을 부려야 그나마 한 1800? 네, 1500 이상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지금 쉽지 않겠죠. 네,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무슨 뭐 대회 출전하고 뭐 진짜 경품 하나 다 오겠다고 막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뭐 한 달에 서너 번씩 시간 내서 막 이렇게 아니 너무 바빠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학교도 못 오는데 고작 2박 3일밖에 안 되는 금식기도 학교도 못 오는데 그저 뭐 매일같이 뭐 매주마다 매달마다 운동 시간 내서 그것도 특별히 활동량 늘려서 이거 요즘 현대인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움직여줘야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네,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움직임이 부족하고 운동량이 부족하고 활동량이 부족한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점이지만 이제 여기서는 제가 권장량을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의 30%의 체지방량 18,000g 곱하기 9칼로리 나누기는 1일 기초대소량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양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이제 18,000g 곱하기 9칼로리 나누기 1,800칼로리를 계산을 하면 몇이 나와요? 9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90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90이 의미하는 게 아시는 분들은 계시고 자 아시는 분 손 드시면 저희가 오늘 준비는 안 해왔지만 목사님한테 잠깐 빌려서 촘차 선물로 드릴게요. 와. 빌린 건 따로 목사님 챙겨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일단 촘차 드릴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90일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체지방 30%로 저장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 가세요? 이게 저장 영양소의 역할이에요. 즉 우리 몸에 저장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 시간 안전하게 금식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나이 40, 50대 키 160에 체중 60kg 그죠? 지극히 우리 주변에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히 고도비만도 아니고 그죠? 과체중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도 90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저장 영양소 하나도 안 먹고 금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우리 목사님이 벌써 40일째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신데 세상에 이게 말이 돼?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90일 이상 금식할 수 있어요. 10일, 20일, 30일이 아니라 90일 이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저장 영양소 하나도 안 먹고도 90일 이상 금식할 수 있어요. 왜? 체지방 30%만 갖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저장 영양소는 체지방만 있는 게 아니야. 복부지방, 내장지방도 있고요. 포도당도 있고요. 단백질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영양소가 저장 영양소가 있어요. 이걸 딱 끌어다 쓴다고 그러면 90일이 아니라 100일, 200일, 300일도 네 가능하다니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저장 영양소 하나도 안 먹고 왜? 그동안 많이 먹어서 많이 축적해 놨잖아요. 없으면 못하지. 저장 영양소가 없으면 못하지만 그동안 삼시세끼도 모자라 뭐 간식에 야식에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먹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것만 갖고 여러분 10일 20일은 뭐 진짜 뭐 세상 말로 껌이지 껌. 10일 20일 금식하는 건 껌인 거예요 진짜로. 예. 20일도 할 수 있고 30일도 할 수 있고 40일도 할 수 있고 50일 아니 저희 20년 동안 금식기도 함께 하면서 많은 회원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 다녀가셨지만 그 중에는 100일 넘게 금식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게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의 원리를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혼 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한 끼도 못 굶어. 이거는 그동안의 습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매일 먹는 습관으로 내 몸을 길들여 놨기 때문에 내가 나같이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대부분 금식기도 학교 오시는 분들한테 금식, 당연히 저희는 이제 금식을 알리는 곳이니까. 근데 뭐 본인이 원해서 왔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왔든 하여튼 오기는 왔지만 나는 먹는 거 좋아해서 나는 금식 어려운데 열이면 그냥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아니 솔직히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너무 먹는 걸 이렇게 계속 먹는 그 생활을 해 오다 보니까, 그죠? 너무 먹는 습관만 이제 몸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단 한 끼도, 단 하루도 굶지 못해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금식은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나면 금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저장 영양소의 기능과 역할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 이렇게 먹고 있는 거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저장 영양소들을 곳곳에 저장해놨다가 지금처럼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 에너지원인 저장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누구는 10일, 누구는 20일, 누구는 30일, 누구나 우리 목사님처럼 40일 금식하고 누구나 뭐 50일 금식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몸에 어느 만큼의 저장 영양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10일만 금식하는 사람, 20일만 금식하는 사람, 뭐 30일,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습관 개발만 가면 뭐 30일, 40일 금식해야 되는 이거 아니에요. 몸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0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뭐 50일, 100일을 하든 우리 몸에 저장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금식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금식할 수 있는 몸으로 이미 창조해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 금식해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아서 막 우리들 막 벌 주시려고 막 일부러 괴롭히시려고 막 엉뚱하게 막 진짜 말 그대로 우리들 막 강압적으로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고난 주시려고 금식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평소에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뭔가 문제가 나라에 문제 있고 뭐 가정에 문제 있고 건강에 문제 있고 뭐 자녀에 문제 있고 하여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금식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금식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고치시리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금식해라 그러는데 하나님 전 금식 못해요. 나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한 끼도 나 이러다 뭐 이렇게 하루 이틀 금식하다가 나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디 뭐 그래도 저 책임지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먹을 게 풍족한 시대에 불과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먹기 위해 수고했거든요. 농사 져야 되고 들로 산으로 나물 캐러 다녀야 되고 사냥하러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힘들게 뭔가 음식을 먹고 나면 또 언제 사냥을 할 수 있을지 언제 들에 나가서 나물이나 또 열매나 이런 걸 딸 수 있을지 사실은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런 농경 문화가 발달이 되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나가서 먹을 걸 구해 왔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사냥을 하든 뭐 이렇게 산에 가서 저 열매를 따오든 하여튼 뭐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갖고 온 그 상황에서는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또 사냥을 나가고 또 열매를 따러 산이고 들이고 어디고 나가다 보면 하루고 이틀이고 뭐
사냥을 못하면 열흘이고 한 달이고 굶을 수도 있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굶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내 몸이 금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허구한 날 굶었거든요. 굶어도 살아갔거든요. 아니 지금도 뭐 북한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가면 굶는 사람 많아요. 전 지구에 77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문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 매해마다 3분의 1이 굶어 죽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매해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어요. 지금도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 곳곳에 얼마나 많은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굶는데 당장 안 죽어요. 응? 굶는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데 중요한 건 그렇게 굶는데 당장 안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뭘 먹으면 저장시켜놨다가 또 이렇게 먹지 못하는 시간에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장 영양소 시스템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굶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인체는 굶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먹는 것이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굶을 수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굶어? 그죠? 네. 그 생각 때문에 나는 금식 못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해 신앙이라 못하고 응? 아니라니까 여러분. 누구나 금식할 수 있다. 누구나 안전하게 10일이고 20일이고 50일이고 100일이고 금식할 수 있다. 왜? 저장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이해 가셨죠? 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곧 요즘은 이제 봄과 가을 기간이 이게 짧아지고 있어서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고 가을인가 싶으면 이제 겨울이 와요. 자, 이제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땅이 얼고 눈이 쌓이고 이러면 사람은 모르지만 짐승들은 이제 땅이 얼고 눈이 쌓이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잠을 자요. 그죠? 짐승들은 겨울잠을 자요. 땅 속이든 숲 속이든 동굴 속이든 뭐 나무 속이든 하여튼 자기 의식처에 들어가서 이 긴 겨울을 나야 돼요. 봄, 여름, 가을에 이게 먹을 게 풍족할 때 열심히 먹고 살찌웠다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딱히 걔네들은 뭐 사람처럼 막 뭐 직장 가고 공부하고 뭐 사역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겨울이 되면 긴 겨울잠에 들어가거든. 동면에 들어가는데 이 긴 겨울잠을 자는 동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이게 짐승들은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안 먹고도 그 긴 겨울을 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장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안 먹고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 긴 겨울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장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짐승들은 잠이라도 자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짜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안 먹고 금식을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짐승들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죠? 날씨도 춥고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겨울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내 잠만 자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겨울잠을 자는 그 동면하는 동물들은 그 동면하는 그 시기에 암컷들은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 새끼 나서 쭈쭈 먹이고 육아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 새끼 끌고 나와요. 세상 밖으로.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도 안 먹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장 영양소 즉 내장 지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안 먹고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 긴 겨울을 날 수 있는 원동력은 몸속에 내장 지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말 그대로 내장 지방은 그렇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안 먹고 긴 겨울을 나야 되는 짐승들한테나 필요한 지방이고요. 사람 몸속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장 지방이야. 이 내장 지방이 쌓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췌장암 발병률, 뭐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국가가 된 이유가 몸속에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걸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 마냥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안 먹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금식해야 해결할 수 있는 지방이 내장 지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금식 안 해보신 분들 없고 뭐 하루 이틀 다이어트 안 해보신 분들 없어요. 네,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단식하며 금식하며 굶어가면서 체중 한번 빼보겠다고 다이어트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며칠 굶으면 체중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체중이나 체지방은 줄일 수 있어요. 복부지방과 내장지방은 못 빼요. 네, 절대 안 빠져요. 뭐 해야 빠진다고요? 금식해야 빠져요. 며칠 금식하고 단식하고 다이어트해서 체중 1, 2kg, 체지방 1%, 2%는 뺄 수 있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은 절대 못 빼요. 복부지방과 내장지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식이에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걔네들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겨울잠 자는 동안. 그렇게 금식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방이 복부지방, 특히 내장지방이에요. 결국은 그거 안 되니까 운동해도 안 되고 뭐 며칠 다이어트해도 안 되고 뭐 며칠 금식 단식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 병원에 가서 지방 흡입술을 해요. 돈 주고 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좋은습관 개발원 오셨던 한 권사님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혼잣말로 하신 거예요. 혼잣말로. 근데 혼잣말이 너무 크게 들린 거지.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에구 처먹느라고 돈 써. 빼느라고 돈 써. 이게 뭔 지랄이야 이러면서 혼잣말을 하신 건데 다 들린 거야. 그쵸?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먹느라고 돈 쓰고 빼느라고 돈 쓰고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어쨌든 복부지방, 내장지방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운동법이라든가 일반적인 다이어트라든가 짧은 하루 이틀 금식하고 하루 이틀 단식해갖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방이 복부지방과 내장지방이다. 그걸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금식밖에 없다. 근데 그 복부지방, 내장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50일이고 100일이고 안전하게 금식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하늘의 계시를 받아 그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아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비만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질병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몸의 조건에 따라서 저장 영양소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금식 기간은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만 누구나 안전하게 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다. 요것만 이제 정리가 되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선포하셨잖아요. 매달 1, 2, 3 첫 주 금식기도 하겠다 딱 선포를 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뭐 목사님 갑자기 왜 알아도 금식기도 그냥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와서 설명까지 했는데 그죠 목사님? 난 못해 이러면 뭐 안 되는 거야 이제. 매달 2박 3일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혼 몸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재보수하셔서 진짜 우리 열린문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 영양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출 영양소라고 하는 비타민과 이제 무기질은 말 그대로 음식을 통해서 공급해주지만 배출 영양소예요. 저장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 배출 영양소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이제 패스. 비타민 무기질 나올 거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이 작아서 밀렸구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저장 영양소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라면 비타민과 무기질은 이제 배출 영양소라고 하는데 이 배출 영양소가 이제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은
모든 세포의 재생과 치료와 그 다음에 이제 신진대사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기능, 생리 조절 기능이라든가 뭐 방어 기능이라든가 뭐 하여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배출 영양소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저장 영양소는 에너지원. 말 그대로 내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연료, 땔감, 태워서 없애는, 그죠? 예, 그 정도로 일단은 정리가 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신체가 건강하게, 육체가 건강하게, 영혼 몸을 흠없게 정말 건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근데 꼭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과 무기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물까지, 예, 물도 계속 마셔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가 제대로 재생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스스로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외부의 어떤 안 좋은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방어도 해줘야 되고 생리 기능도 조절해줘야 되고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과 무기질과 물인데 이게 없으면 일단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 시간 안전하게 금식과 금식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금식과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영혼 몸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영혼 몸의 문제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그 문제를 치료받고 회복받으려면 또 그만큼 비타민과 무기질과 충분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인체의 원리지만 그 인체의 원리를 통해서 즉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필수 영양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이 가능한 거고 대신에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과 물을 충분히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차를 마시면서 금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존스칸 개발원에서 개발한 이 촘차라고 하는 영양차예요. 마시는 영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그 식물성 원료들을 사용해서 금식하면서 필요한 내 몸에 필요한 충분한 비타민과 무기질과 물을 공급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몸 스스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깨진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절대적인 건 아니고 금식을 건강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바로 필수 영양소다.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꼭 금식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단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잖아요. 그죠? 먹어야 일단 살아가니까. 근데 그 먹는다는 것, 즉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한다는 개념 자체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러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필수 영양소를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필수 영양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필수 영양소에는 저장 영양소와 배출 영양소 그다음 물까지 6가지 이제 영양소가 있어야만 우리 몸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저장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 시간 안전하게 금식이 또 가능하다는 거. 우리의 영혼 몸을 또 이렇게 흠없게 보존하고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타민과 무기질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촘차 같은 영양차를 마시면서 금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혹시라도 이제 또 이제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존스칸 개발원 방문하셔서 2박 3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이제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적인 그 금식과 금식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도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배우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필수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된 식습관, 또 생활 습관, 또 아까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을 만큼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활동량, 운동량, 움직임량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숱한 질병들.
그죠? 예, 그런 원인과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안다면 우리가 해결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내 몸의 이제 어떤 건강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해결법도 예,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박 3일 저희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해요. 예, 오시면 쉴 새 없이 강의를 합니다. 예,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미션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도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짜 엄청난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오시게 되면 정말 뭐 금식해서 뭐 체중도 줄이고 건강 개선하는 것도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건 당연한 결과지만 또 어쨌든 2박 3일 오시면 굉장히 이제 정말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나누실 거고 또 유익한 정보도 많이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고, 또 그런 시간을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뭐 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좋은 습관 개발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20년 동안 금식기도 학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또 이 시간 동안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저희 또 이곳까지 초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또 좋은 습관 개발원 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오전 예배 시간부터 지금까지 또 이렇게 끝까지 앉아서 이렇게 또 저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 좋은 습관 개발에 기뻐하는 금식을 3년 계획하고 접목할 겁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면은 됩니다. 아주 몸에 보세요 이렇게. 야, 재미난 게 하나님 양복도 세게 주잖아 이렇게. 이거 세 보여, 세 행복이요? 이러면 안 밝히겠어요. 얼마 3억짜리. 자, 우리 이우지 선생님 나와봐요. 이금순 이루디아 선생님 나와라. 루디아 이런 개명이 빨리 나와요. 순종의 나처럼 나와. 여기 주 앞에서 솔직하게 되게 됩니다. 하면서 좋은 일이 뭐 있었어요? 말해봐요. 좋은 일은요? 일단 금식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막 건강해진 걸 좀 느꼈어요. 아픈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릎 통증이 정말로 신기하게 없었고 합작도 있었어요. 합작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찢어지려면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어젯밤에 철야배 끝나고 청소를 하는데 엄마? 이상하게 이게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치료 받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자, 네, 유아론 장모님 나왔다. 유아론 장모님. 허리가 펼치하다. 와. 자, 뭐죠?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지가 숨 차섰는데 여기 춘에 가서 3일 받고 내가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호흡기도 낫고 지간이 다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기분도 좋고 기대가 막 힘이 생기고 마음속에 생수가 막 솟아요. 막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참 영광이 될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장로님 그 지난번에 새벽에 나올 때 나팔 소리에 들은 금식기도 갖다 들은 거예요? 그 전에 들은 거예요? 나팔 소리 들은 금식기도 갖다 들은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이 금식 갔다 와서 새벽에 나오는데 현관 앞에서 나팔 소리 꽉 들으면서 통일한 걸 준비하라는 들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안나 권사님은 추석날 새벽 나올 때 8초 간격 두 번 됐답니다. 통일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아무나 나팔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축복 박수 보내십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8년 동안 처음 협작증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당 칠 때 완공 앞두고 마귀가 치고 나갔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거기다 또 퍼먹었으니 오죽 하겠어요. 제가 아내 몰래 많이 가서 치료받고 왔어요. 물리치료. 돈 억석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다 와서 싹 나았어요. 그리고 이 두통이 혈압이 120, 85. 정상인가? 다니 할머니? 160 혈압 나갔거든. 160은 정상이 아니지. 죽자는 게 하나님 은혜지. 근데 185 나갔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지금 얼굴 피부에 독소가 나가면서 이게 깨달아요.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도 자발적으로 절대 강요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치는 월에 설 것이고, 제가 뱃살 났다 난 무조건 이제 습관으로 가면은 우리 원장님 날 불쌍히 여기려 했어요. 가서 막 금식하고 올 겁니다. 아니면요, 이제 곧 기근 시대가 옵니다. 멀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코로나 예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 두 형제분은 하루에 한 끼씩 들어. 예, 쌀이 없어가지고. 저 분은요, 지난 20년 가까이, 아니요, 몇 년 동안요, 선교를 해서 8억을 희생해요, 8억을. 3, 4년 동안. 이건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춘자 팔아서 얼마나 깼어요. 근데 다 투자한 거 볼 때마다 참 존경합니다. 보세요, 키가 땅에 붙었잖아. 야, 강의 잘하죠? 강의 잘하죠? 아, 저건 성령의 힘입니다. 저러분은 말이면 하루 종일. 우리가 못 따라 그렇지. 부모님, 마치 부모님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신학교 다니다 하면 목사도 받겠죠. 형제가 훌륭해.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 보내고요. 뭐 질문상에서 원장님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하세요. 원장님 잠깐 질문을 답변해 주시면 원장님 거기 개인 바꿔 상담 못 합니다. 여기서는 했는데. 자, 질문할 거 질문해 주세요. 궁금하세요? 아,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완전히 금식하는 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치료 단계예요, 진짜로 말하자면 원래 정상세포에 독소가 쌈에 있어서 독소가 점령한 거죠, 세포를요. 세포가 원래는 IQ 1000이에요. 그 독소가 점령해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독소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독소가 내 몸의 세포를 점령했으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체질도 독소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예, 뭐 기름지고 이런 것만 좋아하게 되죠. 탄수화물 좋아하고. 그런 몸에서 이 독소를 빼는 게 1단계예요. 세포를 점령한 거를 밀어버리는 게 1단계. 그러면 세포만 남죠. 독소가 다 빠졌으면. 그러면 세포가 기형화가 돼 있어요. 쭈글쭈글하고 또 상처 나 있고. 이거를 고치는 시간이 2단계예요. 그게 치료 단계예요. 그때는 저희가 일주일은 이제 죽을 먹고, 그러니까 1단계는 완전 금식해요. 음식에 뭐 쌀 한 톨도 안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죽을 먹고 일주일 동안. 나머지는 이제 식사를 하게 돼요. 1일1식 하는 거거든요. 예, 2끼 금식, 1일 1식. 그때는 죽을 일주일만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만약에 30일이다. 그러면 3주간은 식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7일까지 죽, 8일차부터 이제 일반식 들어가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산모식으로 먹어야 돼요. 산모들이 완전히 세포가 다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산모들 몸 상태가. 그러니까 몸이 지금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벌어져 있고 아수라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독소로 세포들이 막 이렇게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세포가 자기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 아수라장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역국이라든가 산모 음식을 먹으려는 게 최고로 좋아요. 산모가 똑같은 몸이에요. 사실 아기만 안 낳지. 근데 아기 낳으신 것 같은데? 10달 배였었는데 10달 배? 그러니까 이게 제자리로 찾아가려면 뼈도 이 산모들은 뼈도 막 벌어지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걸 100일 하잖아요. 원래 100일 잔치가 아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산모를 위한 잔치예요. 100일 만에 벌어졌고 늘어났던 살이라든가 세포가 뼈라든가 그게 제자리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8일부터는 일반식을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지금 2단계 나가시는 분들이 참조를 좀 해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통풍도 난다. 통풍은 완전히 납니다. 누가 통풍 있으세요? 우리 장모님 좀 통풍 보세요. 통풍은요, 완전히 뭐 통풍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이 뼈는 인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풍은요, 말하자면 골다공증, 통풍 이런 거는 이 몸의 인체의 뼈가 보일러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난 거야. 그러면 통풍은 뼈에 있는 부분에 열기, 온도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뼈의 온도. 뼈의 온도를 원적외선 온도예요. 뼈의 온도는 일반 온도하고 틀려요. 예, 원적외선 온도가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겉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뼈는 완전히 뭐 차디 찬 거죠. 그러니까 통풍이라는 병이고. 이런 뼈 같은 아픈 거 류마티스는 류마티스는 뭐 그냥 뼈가 일단은 따뜻해지면 류마티스. 아까 우리 권사님 고치셨잖아요. 아프지 않다. 뼈가 따뜻해서. 내가 살이 빠져서 독소가 빠져서 독소 빠진다고 그것도 도움 되지만 일단은 뼈가 따뜻해졌다. 근데 이 세상에는 뼈를 관리 안 해요. 카이로프라틱처럼 뼈를 갖다 맞춰주는 건 하지만 뼈가 중심인데 중심을 잡아주는 원리가 없어요. 세상에. 대체의학이라든가 의학에는. 뼈의 흐름을 관여를 안 해요. 세상엔. 그래서 세상에는 인체 흐름을 기의 흐름, 혈의 흐름, 임파의 흐름, 내장 기능의 흐름, 호르몬 흐름 5가지만 관여해요. 세상 아무리 뭐 유명한 박사라도. 근데 뼈의 흐름이 들어가야 돼. 뼈의 6가지거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는 6가지인데 세상은 뼈를 빼고 5가지만 갖고서 하기 때문에 못 고쳐요. 그래서 지금 의학으로는 찾아내는 거, 나쁜 것을 찾아내는 건 잘해요.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고치질 못해요.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약 먹고 또 병원 가서 잘라버리고 그게 고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조금 기스나고 곰팡이 났어도 그대로 원래 재생의 기회, 회복의 기회, 휴식의 기회 줘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돌리는 게 고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세상은 놓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딱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금식 딱 들어가면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잡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뼈. 그러니까 뼈가 따뜻해지니까 뼈를 중심으로 해서 간도 있고 위도 있고 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장기들이 뼈가 중심이 따뜻해지니까 다른 장기들이 더불어서 고쳐지는 거죠. 여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심장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약을 안 먹어요. 일단 오면 약을 안 먹게 하는데 심장약은 먹게 해요. 심장약은 좀 줄여주고 갈수록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일 시급하신 몸이에요. 빨리 고쳐야 될 분. 얼른 달려오셔야 돼요. 예. 다른 질문 문제 없습니다. 혹시 그 잠을 예. 단잠을 원래도 좀 못 잤는데 예. 어제 그제 이상 잠이 거의 못 잤어요. 어제 그제 지금 끝나셨잖아요. 금식. 아직 중이에요. 금식 중에는요 안 자도 돼요. 잠 안 자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몸이 계속 잠을 막 계속 쏟아지게 재우는 몸이 있어요. 그거는요, 이거는 지금 대수술하는 거잖아요. 그 몸이 너무 뭐 안 좋은 사람들은 재워버리고 수술해버려. 그런데 말똥말똥한 사람이 있죠. 금식 중에. 그럴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응. 이틀 못 자면 다른 때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못하죠. 근데 생각보다는 네. 그걸 그죠? 절대. 그러니까 그거는 재우든 안 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거니까. 그 지금 원산이 저 같은 경우는 출장 마시니까 밤에 한 3번 가잖아, 4번. 잠 못 자잖아. 4시 체력 나가잖아. 전혀 나지 안 피곤해. 그래서 신기한 거야 이게. 왜? 내 몸을 피곤하게 하고 처지게 만드는 독소가 계속 품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제 요만한 덩어리 있던 것이 오늘 나갔다 그러면 좋은 몸이 안 좋은 몸이에요? 좋은 몸이잖아요. 계속 몸이 일하고 있으니까 안 피곤하죠.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금식관계에서는요. 네. 내가 몸이 타졌어요. 손이 시고 응. 왜 그랬어? 아,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따뜻해서 네, 일시적으로 옛날보다 더 안 좋았던, 옛날에도 차가웠었잖아요? 그때 따뜻했어요. 따뜻했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뭔가를 빼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괜찮아져요. 나중에. 예. 그리고 아토피 같은 완전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토피. 아토피는 일단은 혈관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을 우리는 이제 또 깨끗하게 혈의 흐름을 찾아주고, 그래서 피부로 일단은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방 나요. 왜냐하면 이 금식을 하게 되면 배출구를 열어놔요. 내 안에 있는 뼈 속에 있는 거, 세포 사이에 있는 거를 다 토해내게끔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세상 방법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조금 더 심하게 나왔다가 싹 없어져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일시적으로 차가워졌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손발이 인체의 제일 끝자락이잖아요. 그죠? 그럼 손발이 차갑다고 여기는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끝으로 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털을 때 이렇게 털죠. 이 끝자락으로 빠져나와요. 점점. 여기서부터 따뜻해지면서 밀고 나가요. 그러면서 싹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산후조리 못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뼈가 차가워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차갑게 빠져나가요. 몸에 있는 걸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몸에 있는 차가운 부분을 빼고 있는 중이에요. 네.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만에 굉장히 간절했어요. 네네. 피부로. 났는데 그 있던 옆에 막 그저 뼈는 아주 간절히 못 잤어. 네. 이게 독소가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독소가 뭐 굉장히 독한 독소예요. 피부로 나오는 거는 독한 독소입니다. 죗값을 치는 거. 네. 그러니 거의 이제 이렇게 타타군이라든가 임파선이 있는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냥 루푸스. 루푸스 괜찮습니다. 여기 딸려. 하여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 아프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이것저것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했으면 설계하신 분이 고치는 방법도 남겨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방법으로 고치는구나. 하나님 방법으로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원장님 사진 촬영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아, 사진 촬영. 예. 다 나오세요. 사진 촬영. 나누는 사진밖에 없어요. 다 나오세요. 그리고 이사님 좀 찍어주실래요? 이사님. 예. 네. 따님이 부원장님. 사모님. 목사님이 가운데고 제가 양쪽에 있어요. 김홍재 고마워요. 이제 같이 갈게요, 목사님. 아, 네. 우리 그 노예 목사님도. 가보세요. 잠깐. 좀 안쪽으로 뒤로 좀 가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네. 됐나요? 예, 됐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 네. 감사해요. 사진 찍으시냐고 못 찍. 저기 있잖아요. 고일 대변은 안 나와요. 먹은 게 없어. 근데 이제 옛날에 쌓였던 거 있으면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어. 물면 물건 한 2-3번 나왔는데. 그렇게 나와.
달라 보이시는데요? 달라 설사 일반 목소리 50대면 나는 60대. 또 기체값이.